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잘 만든 이모티콘 하나 열 사업 안 부럽다.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네 주변에는 말보다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이모티콘 히트작을 시리즈로 낼 수만 있다면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스토어 심사 통과조차 피 튀기는 전쟁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뉴 비즈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대박나는 창업 아이템 300 중에 34번째 뉴 비즈니스는 이모티콘 작가 양성 학원입니다. 학원. 지금까지 국내 이모티콘 시장에 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현재 약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400만 명의 국내 인구가 이 이모티콘을 다운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 2명 중에 1명은 돈을 내고 유료 이모티콘을 다운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확률을 예고하는 숫자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팩트는요, 이 시장에 참가한 이모티콘 작가 중에서 월 1억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는 작가의 수가 약 1,300여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 시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국내 이모티콘 시장의 개요를 한번 잠깐 보셨는데요. 사실 이 시장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있다고 봅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해외 사업을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모티콘 시장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외연이 넓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 몰라도 되죠. 만국 공통어인 표정이나 그림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모티콘 시장에 진입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을 위한 사업이 꿈틀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내 이모티콘 인기 작가들이 말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그 이모티콘 국내 시장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 이후에 학원 사업으로 가야겠다 하는 이유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티콘 비즈니스의 업의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 이모티콘은 그림 언어다. 그림 언어. 그리고 시각 언어다. 시각 언어. 이모티콘은 언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어.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만 주어진 기능은 바로 말하기, 글쓰기, 그리기 능력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이나 글로 하거나 혹은 그림으로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도구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쁘게 그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 말을 대신 전달해주는 소통의 도구로 이용한다. 당연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당 이모티콘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림은 만국 공통어 아닙니까? 시장을 국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 이모티콘 시장에서 주요한 부분은 주제입니다. 이모티콘의 주제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 아무래도 작가 주변의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작가가 키우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혹은 작가의 가족을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작가가 가장 사랑하는 딸 혹은 아들을 주제로 삼기도 하고 아무래도 작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주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 사항은 뭐냐면 이모티콘 작가는 꼭 그림을 잘 그려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겠죠. 하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의 업의 개념을 다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작가의 의사를 대신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그림의 완성도보다는 상황을 내 마음의 심경, 상황을 잘 전달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모티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모티콘은 일단 재밌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재밌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가 자신의 연령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독자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이 사업의 팩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이모티콘 제작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이라면 먼저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성 작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라인은 이제 비교적 이모티콘을 쉽게 등록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달하더라도요, 이모티콘은 콘텐츠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느낌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재미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영역의 사업입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모티콘 시장에 들어가려는 예비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예비 작가들을 양성해주는 그런 학원이 꼭 필요한 것이죠. 마치 취약 아동에게 혹은 미취학 아동에게 미술 학원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기존의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 혹은 미술 학원과 관련된 분이 이 이모티콘 예비 작가 양성 학원을 한다면 쉽게 진행하리라 저는 예측이 되는데요. 미술 학원의 주요 속성을 사업에 끌어들이고 동시에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이모티콘 작가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대행해 줄 수만 있다면 많은 학원생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깜찍한 이모티콘 하나면 충분한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런 디지털 모바일 세상에서 또 다른 언어가 된 이모티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억대 매출을 올리는 전업작가 대열에 들어갈 예비 작가 발굴 학원 사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대박나는 창업 아이템 300의 34번째 뉴 비즈니스인 이모티콘 작가 양성 학원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